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16억이 바다를 건넌 후 오랫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번 남호정이 정사를 수행한 여건이었다. 들은 바에 의하면 4월 사이에 천사를 청하여 바다를 건널 것이다는 것과 16억이 만약 관백이에게 가면 다시 수개월이 지연된다는 등의 말은 전문에서 나온 것 같으며 박홍춘이 보고한 3월 금은과 4월 초승 사이에 정종은 당연히 돌아가고 다른 외장으로 교체된다고 한 말도 그 허실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찰차사이 장계에 또 청정이 승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승급하는 이유는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월 금은께부터 3월 초순까지 여러 곳에서 나오는 배가 모두 153척이나 되니 비록 장사하는 배라고 하나 군사를 참가해 나오는 배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사신의 휘하 관원에게 공급하는 쌀을 감축하니 사신을 대접하는 것이 박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대접하는 것이 또한 어떠합니까? 어제 저녁에 당 필승이 서쪽으로부터 와서 동사에게 말하기를 가지고 온 공문은 본월 30일에 보인다. 곧 천사와 유격이 배신의 일로 병부에 통지함으로써 병부가 그 말을 들어주어 해보한 것인데 내일 남쪽으로 가서 천사가 여러 번 뒤에 우리에게 보이겠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공문은 자문이 아니고 곧 윤근수에게 주는 차부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신이 필시 처치할 것이니 또한 남호정으로 하여금 즉시 탐지하게 할 뜻으로 도 채찰사 및 접반사에게 하사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상이 이르기를 경영관은 그 숫자가 많지 않은데 2조가 찾아서 차임하라. 널리 배워 주역을 하는 자가 얼마 없다. 전조는 하나의 수령을 차출함에도 오히려 신택할 줄을 알면서 경영관은 준례에 따라 주의하며 대신 또한 유념하지 않으니 잠옷 온당치 못하다. 정경세와 김시헌이 모두 공무로 영남에 있는데 이 사람을 불러올 수 없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규례는 을에 비록된 사람을 주의합니다. 경세는 처음 형세를 살피는 일로 영남에 갔는데 중간에 도 채찰사의 계청으로 인하여 그에게 축성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일에 경중에 있으므로 수연하고자 합니다. 살림에서 학문하는 선비도 불러와 고문의 자리에 두려고 하나 선왕의 제도에 어김이 있을까 염려되어 어렵게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채찰사가 그를 머물게 하기를 청하였으니 내가 중간에 중지시킬 수 없다. 채찰사에게 하사하여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고 하면 채찰사가 반드시 조처할 것이다.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수성이 비록 급하나 물력이 이미 고갈되었는데 시급히 축성하려면 백성들이 피곤할 것입니다. 축성은 농한기를 기다리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 필승이 중국의 장관이었다. 서쪽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그가 가져온 차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 하니 동지사 노직이 아뢰기를 신이 필승을 찾아가 차부 초를 보고자 하니 숨기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략은 정사가 배신에 관한 일로 병부에 통보함으로써 본부가 정사에게 회차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석상서가 좌천되었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필승의 말은 동봉의 이일 때문이라고 하나 또 외노의 배신을 요구한 지 오래이고 책사 역시 자문을 보내왔는데 유 조신이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조신의 성은 유로서 정사에 휘하였다.
일이 중대하여 속히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 수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 성룡이 어미를 건친하는 일로 영남에 있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방의 의논은 어떠한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모두 배신을 일본에 보내는 것을 온당치 못하게 여겼는데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들으니 모두들 보내도 되겠다고 합니다 하고 노직은 말하기를 한 사람의 배신을 보내는 것이 진실로 봉사에 무익한 줄은 아나 저기 이를 꼬투리 잡아 말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구차한 의논이 성립된 것입니다 하고 참찬간 오옥령은 아뢰기를 오늘 배신을 보냈는데 내일 또 따르기 어려운 요청으로 우리나라에 요구해 오면 후회에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따르자니 의리상할 수 없고 거절하자니 전공을 버리고 새 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냄으로써 생기는 화와 보내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화가 그 어느 것이 심한가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보내지 않으면 화가 빨리 닥칩니다. 여러 의논이 처음에는 보내지 않으려 하다가 지금 보내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고 옥령은 아뢰기를 보내고 보내지 않는 것은 황조의 명령을 따라야 하니 주문의 회보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고 노우직은 아뢰기를 배신을 만약 보낸다면 마땅히 사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목을 삼아 일시에 바다를 건너게 해야 합니다. 만약 사신이 바다를 건넌 뒤에 배신이 혼자 간다면 통신사의 행차와 같음이 현저할 것입니다. 하고 응남은 아뢰기를 저들이 배신을 얻고 나서 또다시 국왕의 서계를 요구하면 이 또한 난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어제 유조신이 신에게 말하기를 저들이 배신을 요구하는데 만약 따르지 않으면 필시 수천 명의 군사로 위협할 것입니다. 너희 나라는 왜 미련스레 이를 예측하지 못하는가 하게 신이 대답하기를 중국의 책사가 이미 그들의 진영에 이르렀는데도 저들은 그 위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까지 바다 건너기를 지연하고 있으니 그들의 저 일을 헤아릴 수 없다. 비록 배신을 보낸들 어찌 다 철수할 리가 있겠는가 고 하였습니다. 조신의 말이 지금까지 지연하고 있는 까닭은 일본의 여덟 장관이 봉사를 저지하였기 때문인데 지금은 관백이 이미 이 8사람을 죽였으므로 봉사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특진강 강씨는 아뢰기를 요동사람 장대호가 신에게 말하기를 노추에게 선유하는 일을 호 대수가 조정에 품하지 않고 제멋대로 여희원을 노중에 들여보냄으로써 국경을 벗어나 사교한 것에 저촉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여희원을 잡아가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공갈하는 말이기는 하나 역시 미안한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문이 교사를 호대수를 가리킨다. 보냈고 교사가 지방에 변이 있음을 보고 휘하의 변사를 파견하여 노출을 계유한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더구나 이 일은 먼저 요동과 예부에 품한 것이다 하였다. 노직의 아뢰기를 여희원이 군문의 영이라고 함부로 칭하였습니다. 군문이 이 때문에 노한 것입니다. 하고 응남은 아뢰기를 군문이 대수에게 죄를 주면 대수는 그 죄를 면하고자 하여 필시 우리나라에 허물을 돌릴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장관이 그의 모두가 황당한 무리인데 호 내수의 사람됨이 더욱 미진하다. 그가 연병 교사로 여기에 온 지 이미 오래인데 한 사람도 훈습하는 것은 볼 수 없고 민간의 원고만 끼친다. 이것으로 중국에 사람이 없음을 볼 수 있다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지난번 북병사의 이 일의 장계를 보니 해상 건너편에 호인이 성을 쌓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필시 노추의 명령이 북호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북방 군병의 허술함은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닌데 성 밑에 있는 번호에게 상주는 물건이 평소에 비해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토병으로 남아있는 자가 얼마 없습니다. 평시에는 토병에 일정한 복록이 있었고 또 납일도 있었는데 난리를 겪은 후에는 두 가지 모두 폐지하였으니 무마하여 안정시킬 방책을 하루바삐 강구해야 합니다.
회사에 저축된 청포를 어사에게 내려보내 무죄를 시험하여 상을 논하게 하면 군사들이 반드시 국원에 감격할 것입니다 하고, 특징관 이 희덕은 아래기를 북방의 고을에 저장된 100염이 있으니 이것을 토병과 번호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금토관 김홍미가 아뢰기를 선비를 사랑하는 정성이 지극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습니다. 지난번에 대적이 갑자기 이르자 건장한 장수와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새와 고기가 놀라 도망하듯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의 명령이 이미 내게 통하지 못하고 무법의 나라로 전락되어 곧 약육 강식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백면 서생이 옷소미를 떨쓰고 크게 부르짖어 의병을 규합하였습니다. 이들이 비록 날뛰는 적을 섬멸하지는 못하였으나 곳곳에서 수비하였기 때문에 이 민은 국법이 있음을 알고 명령이 통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모두 성상께서 평소 선비를 사랑하는 신 효과입니다. 신이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금성 탕지가 장엄하고 굳건하지 않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하나의 적을 방하지 못하였고 오직 선비를 사랑한 효과만이 간과가 사무만 속에 나타났다고 하였으니 옛사람이 이른바 인의로 갑주를 삼고 애사로 성질을 삼는다는 것이 진실로 허언이 아닙니다. 전 보은 현감 현광은 본래 가문의 조행이 있고 주역에 정통하였으며 난리 후에 일찍이 의식을 남에게 간청한 일이 없었으니 참된 선비입니다. 국군이 융성하여 유품으로 성격하였는데 태연스레 벼슬을 버리니 이는 실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하고까지 한다면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고 응남은 아래기를 현광은 졸렬한 선비입니다. 일찍이 보은 현감으로 있을 때 백성을 사랑해 준 일은 비록 지극하나 이를 주선할 부족함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변사 역시 재직하려 하였는데 그 또한 소식을 듣고서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다른 연피와는 비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광의 독서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하고 졸렬하다는 것 역시 알지 못한다. 다만 국법은 지엄한 것이다. 그가 만약 벼슬의 뜻이 없다면 애당초 부임하지 말았어야 하고 이미 몸을 바쳤으면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벼슬을 버리고 갈 수 없는 것이다. 왕 혹은 사체가 지중한 것이다. 이미 잡아오도록 명하였으니 중도에 방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잡아온 후에 방면하여도 늦지 않다 하였다. 정은 오백령이 아래기를 흉적이 국경에 있은 지 지금 5년입니다. 비록 봉사로서 회유한다 하나 흉악스럽고 교활하여 그 실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군신 상하가 심력을 같이하여 조속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인심이 태만해져 무심히 넘기는 습성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좋지 않은 일이 장차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극히 민망합니다. 성상께서 자주 경련에 나아가시어 주문하고 강마하여 서정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니 여러 신료들이 어느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련 외에는 접촉이 드물어 계획한 모책을 다 진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만약 수시로 대신 비변사를 불러보신다면 국사에 보익될 바가 있을 것이며 인심 또한 반드시 태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장흥부사 배흥립은 사람됨이 추서라고 비루합니다. 전에 흥양 현감이 되었을 때 오로지 남의 비를 맞추고 사복을 채우는 것으로 일삼아 관고를 단갈시켰는데 본부에 부임하게 되자 무례한 관속을 많이 거느리고 가 관곡을 축내므로 그 피해가 민간에까지 미칩니다. 게다가 가렴축을 일삼고 용형이 전도되었으므로 온 고을 백성이 흩어져 모두 언제쯤 망할 것인가 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으므로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호 73건 선조 29년 3월 2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접반사 김수가 장계하였다. 부사가 박의금에게 역관이었다. 말하기를 관백이 청정으로 하여금 대마도로 철회하여 유진시킨 후에 천사를 청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였기 때문에 청정이 이미 1,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계옥을 지나 바다를 건넜다고 하고, 정사는 부사의 처소에 이르러 온종일 술을 마시다가 사경이 되어 헤어졌습니다. 연애할 때 의지가 거느린 소동 10여 명을 불러서 제주를 보이고 노래하고 춤추게 하였는데, 부사가 이곳에도 피리를 부는 자가 있는가 하니 박의금의 대답이 모두 황촌에서 얻어 배운 피리라 잘 부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사의 말이 경주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부산의 외적이 비록 철수한다 하더라도 청정이 아직 대마도에 주둔하고 있으니 우리의 땅은 아니나 문정의 화우와 안중의 가시임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 7호 73권 선조 29년 3월 26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병부의 차부와 석상세의 상극, 강등, 과도관의 파직, 태감의 대제 사실에 대해 유조신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차부초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고 석상세의 강등 사실은 사례의 태감, 장성의 가인이 외람대의 금의 위 장인에 올랐는데 병부에서 살피지 못하고 과도가 말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있었으며 장성의 가사는 관에서 몰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 필승에게 물어야 하고 유조신에게는 묻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선조 7호 73권 선조 29년 3월 2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가 주역을 강하였다. 시독관 김홍미가 6.5휴의 신의로 사귄다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다까지 진강하고 아뢰기를 위는 1위가 3량을 통솔하는 것으로 위는 시군의 지휘이며 시 역시 크게 화평한 때이므로 신의의 뜻이 됩니다. 임금이 화유를 지니고 중노를 지켜서 신의로 아랫사람을 접대하면 아랫사람 또한 성심으로 호응하여 상하가 함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의 형체가 위는 조자이고 밑에는 자로서 곧 새가 알을 품은 형상이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이가 속에 있는 것을 부라 하는가 하자 홍미가 아뢰기를 속이 비고 흘러 나오기 때문에 부라고 합니다. 크게 화평한 때에는 인심이 아니라기 때문에 만약 유순한만을 승상하게 되면 능만의 조짐이 생깁니다. 위험스럽다는 위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효는 근이 밑에 있고 이가 위에 있어 대유의 상이 되는데 태괴에 비하여 어느 것이 좋은가 하니 홍미가 아뢰기를 64괴 중에 이 괴가 가장 으뜸입니다. 이미 신이로 접대하고 또 위엄으로 시행하니 길하여 이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괴가 비록 좋기는 하나 절정까지 오른 용이 후회가 있는데 이 괴는 상구효가 너무 높이 올라 지비가 없는 곳이 있으니 이는 대유의 극진함이며 또 이의 위에 처하였으니 밝음이 극진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천의 우자가 우자와 같이 뜻이 같은가 하니 홍미가 아뢰기를 사람이 도우면 우라 이르고 하늘이 도우면 우라고 이름합니다. 상구효가 문명의 상으로 의진이를 높이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복록과 경사를 누리고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역 글의 진의는 지나침을 경계함에 있다. 만족하면 끓이고
겸허하면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요순의 성인으로서 오히려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자만하지 않았으니 서경에 자만하면 손해를 부르고 겸손하면 유익함을 받는다 하였다. 해가 정오가 되면 겨울이 기울어지고 달이 차면 이질어지며 추나 추동에 있어서도 또한 모두가 순환하여 그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특징건 이 헌국은 아리기를 겸손은 일신의 소건이니 사람으로서 겸손이 없으면 능히 그 몸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태계 이황은 동방의 대유이다. 남에게 겸공을 보였으나 근데 그 인격이 숨겨지지 않아 세상에 이름을 남겼는데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하고 홍미는 아뢰기를 성인은 겸공함을 잘 하였기 때문에 영문의 겸자의 뜻이 많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인은 이를 참작하여 겸을 밝힌 것이다. 어찌 망령되이 스스로 박덕하다 하겠는가? 공자는 문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고 맹자는 나를 버리고 그 누구로 하겠는가 하였으니 그렇다면 성인도 때로 겸사하지 않은 말이다 하였다. 강의 끝나자 상이 이르기를 10사람이 멀리서 헤아리는 것이 한 사람이 몸소 보는 것만 못하다. 내지의 형세를 내가 일찍이 보았기 때문에 환하여 눈앞에 있는 것 같다. 서행할 때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이른 것이다. 평안 방백의 윤승길 일처리가 어떻다고 하던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승길이 이 원익의 뒤를 이었으니 아마도 원익에게 미치지 못할 것 같으나 주의하러 노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익에게는 미치지 못하나 심력을 다해 공무를 반드시 몹시 받더니 몹시 가상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심력을 다하게 하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멀리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각사 낭청이 친히 문서를 잡지 않고서 서리를 유모처럼 여기니 몹시 괴이한 일이다 하자 설서 김광협이 아뢰기를 수령이 결혼한 자녀를 솔거할 수 없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는데 난리 이후 이 법이 무너져 소원한 친척도 모두 솔거하여 관가에 배단을 끼치므로 그 놀라움이 이를 데 없으며 혹은 토민과 더불어 자녀를 혼취시키면서 산업을 경영하고 날로 탐호를 자행함으로 백성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사와 감사에게 신직하여 더욱 수소문하고 살펴서 적발되는 대로 엄히 다스려서 훗날의 폐단을 막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또한 헌부에 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6일 계사 세 번째 계사 평안도관절사 윤승길이 치게 하였다. 차유령으로 호인이 자명하는 것을 곤장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혹은 엄한 말로 타이르기도 하는데 동평고와 동여고가 수상의 호인 50여 명을 거느리고 매매를 핑계로 왕래하기를 제멋대로 합니다. 현장이 이를 금지하면 말하기를 차유령의 길은 지금에 비로소 열린 것이 아니라 벌써 200년이나 되었는데 지난 무자년에 사둔동의 변이 생긴 후 처음 검제하였다. 지금은 조선과 이미 서로 통화하는 터인데 왕래하는 길을 어찌 검하는가? 만약에 서로 금지한다면 두 나라가 서로 우호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 노추가 불하게 두루 타이르기를 차유령의 길은 어두운 밤에 몰래 다니지 말고 낮에 정정당당히 통행하라고 하였다. 우리가 통금을 무릅쓰고 횡행하는 것이 아니라 곧 노추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다음 달 13일 능침을 찬배할 때 대소 주정을 모두 하지 말라. 다만 큰 주정초에만 장막을 설치할 것이며 도로와 교량은 부득이한 외에는 일체 수리하지 말라. 만약 수리하면 차사원을 중히 다스릴 것이다. 횃불을 설치하는 일도 하지 말 것을 경기감사에 하유하라.
사실은 논한다. 병화를 겪은 온갖 부역이 첩첩이 생겨 백성이 필요한 지 오래이다. 능침 참배의 명이 한번 내리면 백성들이 모두 추념을 내고 도구를 가지고 교량을 수축하며 도로를 수선하기에 분주하여 겨를이 없는데 위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 이와 같은 온정을 베푸니 이 마음이 임금 노릇하기에 족하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봉직하는 신하가 올바른 사람이 아니어서 한 가지 일을 없애면 한 가지 폐단이 생겨 더욱 백성을 괴롭히니 한탄스럽다. 선조실록 제13권 선조 29년 3월 27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장학직장 조효원이 접대 도감 낭청이 되어 비루한 짓을 많이 행함으로 듣는 자가 침뱉으며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선정관 김극성은 사람됨이 패려하여 그 소행이 보잘것없습니다. 근시의 반일에 있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범죄 사실을 어찌 솔직하게 적지 않은가? 솔직하게 적은 연후에야 죄를 지은 자도 스스로 그 죄를 알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제13권 선조 29년 3월 27일 갑오 세 번째 기사. 경상 우병사 고언백이 치게 하였다. 요시라가 사람을 시켜 통언하기를 행장이 관백을 보고 천사가 오랫동안 부산에 머물고 있는 의도와 조선 또한 장차 통신할 것이라는 사유를 극구 진술하니 관백이 크게 기뻐하면서 소원하는 일이 끝났다. 어찌 다시 싸움을 일으켜 혼란을 만들겠는가? 너가 일찍 부산 진영에 가서 남김없이 철병하고 천사의 일행 및 조선의 배신과 함께 바다를 건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행장이 난고야에 도착하였는데 바람결이 순탄하지 않아 전진하지 못하고 2월 금운께 부산에 당도한다. 배신을 만약 예정하지 않았다가 떠날 때 임박하여 미치지 못하면 대사가 방해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선도 필시 난처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마땅히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배신을 차출해 일시에 함께 가게 하여 시기에 임박하여 군박한 일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합니다. 선조실록 제13권 선조 29년 3월 8일 의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장학직장 조효원이 접대도감 낭청이 되어 중국 장수를 접대할 물건을 공공연히 자기 집에 가져다 쓰므로 듣는 자가 침뱉으며 더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선정관 김극성은 성품이 본래 패리하여 평소에 말썽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초관으로 관세에 가서 본도의 출신 장성읍의 첩을 친족의 비자라 칭탁하여 공공연히 탈관하였습니다. 소유행위 이와 같은데 어떻게 근시의 반일에 둘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파직을 청한 것도 말감을 조친 것이니 청컨대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상이 이미에게 전교하였다. 장흥이란 굴은 매우 기묘하다. 적병이 혹시라도 한산의 후면으로 진격해 온다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에 가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할 것이니 이 시언으로 장은 부사 겸 방어사를 삼으라. 만약 방어사를 겸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마땅히 부사로만 삼아서 그로 하여금 군사를 훈련시키며 병기를 비축하게 하고 수륙 간에 만약 적변이 있거든 채찰사로 하여금 즉시 방어사를 정하여 적을 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비변사에 물으라.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종묘수조 도감이 아뢰기라. 정전 북쪽 단밑 선돌 위의 흉적이 보루를 쌓았던 곳을 판에 수치할 수 음에 목조 일위가 교의 독과 함께 한 곳에 묻혀 있고 또 한 곳에는 일위의 신주 본신이 썩고 독과 교의가 조각조각 흩어져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실을 아는 수복을 불러 물으니 평소 소상 때 상 목줄을 정전의 뒷뜰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로 미뤄보면 북쪽 섬돌 위에 각실의 상주 또한 필시 그와 같이 묻혀 있을 것인데 흉적이 북쪽 섬돌을 파내어 정전의 뒷뜰을 채웠으니 각실의 상주가 아마도 그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군인을 많이 배정하여 매운 흙을 다 파내버리고 상 목줄을 찾아내게 하소서. 이미 찾아낸 두 목주는 예관으로 하여금 속기 처치하게 함이 어떠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종묘수조 도감의 기사를 보니 극히 놀랍습니다. 그 위 목주의 봉안에 대해서는 속히 조처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일이 중대하니 대신과 의논하여 정탈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8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었다. 종묘의 상 목줄을 봉안하는 일을 대신과 의논하니 어떤 이는 종묘석 관원으로 하여금 그대로 북쪽 섬돌 위 전에 묻혔던 곳에 묻게 하라고 하며 어떤 이는 북쪽 섬돌 위 전에 묻혔던 곳은 흉적이 굴파하여서 그대로 묻기가 미안하니 우선 정결한 다른 곳에 묻었다가 북쪽 섬돌의 보수를 기다려 도로 묻게 하며 마땅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